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독하게 실천하며 12살 때부터 무려 40개가 넘는 직업과 3번의 대실패, 그럼에도 꿋꿋하게 인생의 기회를 찾아 삶을 바꿔 40조 원의 카지노 제왕이 된 6.25 참전용사 출신 셸던 아델슨 회장, 반갑습니다. 성공하기 좋은 날의 경제적 자유민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택시 운전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이 싫어 12살 때부터 삼촌에게 빌렸던 200달러로 처음 신문을 팔기 시작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기회를 끝끝내 잡아 삶을 이끌어왔던 한 소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끌어가며 성공에 임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과 영감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를 기다리며 끼니를 거르고 있던 11살 아델스는 순간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캔디 사업과 아이스크림 판매 사업 등을 하며 또래 아이들보다도 세상 물정에 밝아지기 위해 스스로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곧바로 집을 떠나 속기사, 모기지 브로커, 투자 전문가, 여행사 사장, 그리고 벤처캐피탈 리스트 등을 전전하며 공부하여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절대 더 큰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날부터 잠을 쪼개며 기업 회계와 부동산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제 제법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까지도 높일 수 있었던 그는 자신감을 얻으며 뉴욕 월가로 무대를 옮겼고 주식 매매 컨설팅 사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며 고향인 보스턴으로 돌아와서는 기업 투자라는 장르에서 주식을 통해 기업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AITS라고 하는 여행사에 주식을 투자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던 청년 아델스는 1960년대에 닥쳤던 주식 대폭락장을 만나며 갖고 있던 그 많았던 재산과 주식들을 한꺼번에 잃고 오히려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미 12살 때부터 인생의 거의 모든 쓴맛을 겪어왔던 아델스는 그렇게 움츠러들려는 자신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 부동산 중개업 등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이때 직장에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조언도 있었지만 기회는 여전히 직장이 아닌 세상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었던 아델스는 여전히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동무서주했습니다. 기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10년 이상을 근근히 버텨왔던 아델스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맞이했고 1971년 어느 날 헐값에 나왔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컴퓨터 관련 잡지사를 인수하며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이제껏 맞이해본 적도 없었던 인생의 아주 거대한 쓰나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찾았던 그 큰 전시회를 자신과 똑같은 잡지사가 주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록 종목은 자신과 다른 아파트 잡지사였지만 자신도 똑같은 잡지사였기에 이 큰 전시회를 자신도 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되며 3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친 뒤 1973년 드디어 댈러스에서 전세계 처음으로 첫 컴퓨터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이 전시회가 바로 지금의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쇼 CES의 전신이고 세계 최대 정보기술 IT 박람회 컴덱스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첫 전시회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던 아델스는 곧바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갖고 있던 모든 잡지사 지분을 통째로 처분했고 당대 최고의 IBM과 애플 컴퓨터까지도 참가를 서두르는 전시회로까지 발전시키며 도박도시 라스베가스를 컨벤션이 열리는 첨단 기술로 탈바꿈시키며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됩니다. 2200개가 넘는 컴퓨터 관련 회사, 관람객 수만 22만 명. 이 전시회 사업은 아델슨에게는 거의 돈 버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참가 업체에게는 30센트당 50달러라고 하는 참가 수수료를 받았고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호텔에게는 동일한 면적에 채 1불도 되지 않는 단돈 15센트를 주는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무려 33,000%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아 떼돈을 벌게 된 아델스는 이에 멈추지 않고 더욱더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은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 전 세계를 무대로 계속해서 컴덱스쇼를 연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이렇게 잘 나가던 아델슨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호텔의 더 높은 대관료 지불 요구였습니다. 막히면 뚫어라. 이에 아델슨은 이내 깊은 숙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이 요구하는 대로 막대한 대관료를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옮길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그는 어느 날 저녁 전화기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페이스 공동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단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호텔을 아예 사버립시다. 커크 코고리언이 소유하고 있던 샌즈 호텔을 1억 2,800만 달러, 그 주변 호텔까지도 1억 5천만 달러에,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인터페이스 그룹 전용 전시관 건립에도 직접 나서며 6천만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함께 대형 쇼핑몰 사업도 진출하게 되며 본격적인 카지노 왕의 등극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어느 날 일본의 한 젊은 사업가가 자신의 그 컴덱스 전시회 판권을 사겠다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 그는 그 젊은 동양인 사장에게 8억 6천만 달러의 딜을 성사시켰고 자신은 이 거래 하나로 인해 5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사업가로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그 판권을 샀던 사람은 바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었습니다. 기회는 널려있다. 눈을 똑바로 따라. 이렇게 손정희 회장에게 사업가를 넘긴 후부터 모두가 그가 은퇴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바닥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뒤로 한 채 1991년 두 번째 결혼한 부인과 함께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신혼여행을 떠난 아델슨 회장. 베네치아의 그 아름다운 강을 보며 곤돌라 앞에서 연일 감탄을 하고 있던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델슨 회장은 순간 온몸에 흐르는 전율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노다지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에 돌아왔던 그는 돌아오는 즉시 소유하고 있던 라스베가스 샌즈 호텔 모두를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 위에 부인이 그토록 감탄에 맞이하지 않았던 베네치아의 모두를 완벽한 모습으로 그대로 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3,000개가 넘는 호텔 객실 전부가 창문을 통해 내려다볼 수 있도록 사막 위에 베네치아와 똑같은 모습의 물길을 내고 그 거대한 강 위에 실제 베네치아의 뱃사공 똑같은 배까지도 띄워 평상시처럼 흥얼거리며 다리 밑을 유유자적 운행하게 했고 그 위로 거대한 컨벤션 센터, 종합 쇼핑몰, 카지노까지도 완벽하게 세워놓으며 다시 한번 사막도시 라스베가스를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변모시킨 도시를 재창조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의 사업가라고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후 그는 마카오 카지노 시장이 개방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가 베네치아의 성공을 그대로 옮겨놓았고 신도시 지역인 코타이 지역에 7억 달러를 쏟아부어 바다를 매립한 후에는 그 곳 위에 제2의 베네치아를 다시 옮겨놓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샌즈 코타이 샌즈를 인근에 파리 에펠탑을 거의 실사이즈대로 옮겨놓아 파리지엔 호텔 리조트를 개장하였고 2만 객실 모두를 단번에 만석시키며 카지노 제왕이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함께 얻게 됩니다. 가난이 무엇보다도 싫어 혼자 지냈던 외로웠던 12살 소녀는 평생을 기회를 쫓았고 반드시 성공하여 운명을 바꾸겠다고 했던 자신의 꿈의 주인공이 결국 되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정작 유명했던 것은 그렇게 막대한 부를 쌓았음에도 정작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용돈도 주지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교우 관계가 개선이 되면 포인트를 혹은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포인트를 삭감하며 남은 포인트로만 생활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얻도록 기회를 남겼던 그는 2010년 1월 87세의 나이로 타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성공을 이루는 데 중요한가를 그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다른 기회로 성공에 이르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최소한 삶의 이유 정도는 찾아야 맞는 것이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 펼쳐질 아주 새로운 삶, 미래에 대한 기대들, 왜 보통의 경우 출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에 기회가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그 기회들을 맞이하는 대신 뒷뜰에 나가 먼저 네잎크로바를 찾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준비와
기회가 서로 조우하고 만나야 꽃 피울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